자, 관리계획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차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으로 만들었죠, 그죠?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이라서 수립 승인하는데 둘 이상이 어딘지를 먼저 뭐 해야 된다? 지정하고 수립하고 승인하면 됩니다. 자, 반면 관리계획 구속력이 있다고 했죠? 단순하게 수립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입안합니다. 안을 먼저 세우죠. 그러고 입안한 것에 대해서 뭐하고 결정해 줍니다. 그러고 결정한 사람이 뭐하고 고시하고 일정 기간 안에 지형 도면을 뭐하면 만들어 가지고 도면을 뭐하면 고시하죠. 그러면 도면을 고시한 날이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생긴다는 게 뭡니까? 구속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안할 때 입안권자가 그냥 입안하진 않죠.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조사합니다. 그 다음 뭐 하나요? 의견 듣겠죠. 의견 항상 몇 번 들으라고 했어요? 2번 들으라고 했죠. 누구한테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입안합니다. 자, 이제 안 적어놔도 이제 보이죠? 누가 입안합니까? 싹 다죠. 원칙은 특광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 자, 결정했죠? 그러면, 입안했죠? 그러면 결정권자에 보내요. 그럼 결정권자가 결정해지는 뭐하고? 협의하고 심의를 거치죠. 결정권자가 누가 됩니까?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시? 짱깨시. 됐죠. 자, 다시. 입안권자가 누가 돼요? 싹 다죠. 원칙은 특, 시장, 군수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국장도 있고 도지사가 할 수도 있어요. 야가 원칙이니까 의회는 당연히 어디 의회? 특광시 군 의회가 되겠죠. 결정권자가 원칙 누가 됩니까? 시도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죠. 그래서 시도 대도시가 결정할 때는 당연히 무슨 라인을 탈 것이고 지방 라인을 타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짱깨시 세 가지에 대해서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여러분 짱깨시라고 안 해도 돼요. 자꾸 들으면 외워져요. 그죠? 그러면 국장이 짱깨시 세 가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탄다? 중앙라인 타겠죠. 그러면 이미 이제 거의 80% 다 끝났겠어요. 나머지만 하면 돼요. 자, 기초부터 할게요. 기초사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주민 의견 들어야 됩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되겠죠. 의회 의견도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입안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안들이 입 세워지느냐 이거죠. 어떤 안을 만드냐면 그 입안한다는 게 별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는, 자, 봐요.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는 6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입안하는 겁니다. 6가지 내용에서 먼저 계획으로 만들어가지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실행, 이용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입안한다고 했을 때, 뭐를 입안하냐면요. 별게 아니고, 좀 전에 봤던 첫 번째, 용도, 지역, 또, 지구, 또, 구역을 뭐 하기도 하고 지정하기도 하고 또는 만다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도로, 학교, 공항과 같은 뭐를 기반 시설을 뭐 하기도 하고 설치도 하고 또 정비도 하고 이를 개량하는 것에 기반 시설을 도로를 설치할 때 도로 설치에 대한 안을 만들 때 기초조사 의견들 이 말이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때 지정하는 안을 만들 때 기초조사 의견 듣고 세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6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거기에 대한 안을 만들 때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서 입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6가지 내용인데 몇 번은 빠지나요 지금? 4번은 뺐죠. 왜 뺐는지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4번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인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또 관리계획 맞다 아니다? 맞다. 하지만 개발사업은 어디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더라?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어디 규정 두고 있고? 정비법. 그러니까 요 절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의 절차. 정비사업은 정비법의 절차를 따라가서 정비사업의 절차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배우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내용들이 입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입안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조사 할 때는요, 법조문에 그래 나와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한 것을 만다 준용한다. 그리고 아까 광역도시계획 만들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라는 것을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만들었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라고 했죠. 그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은 거 정보 처리가 있으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만들 때 활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기초조사할 때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준용해서 기초조사를 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할 때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관리계획 만들 때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환경성 검토가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가 포함된다고요? 환경성 검토.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입안될 때는 그 구체적 내용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초조사 단계에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환경에 만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면 입안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서 걸러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도 합니다. 그 다음에 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뭘 한다? 기초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 기초조사할 때 아까 토지적성 평가 있었죠. 취약성 분석이 있었죠. 근데 기본계획 기초조사할 때는 환경성 검토가 있던 거 없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에서는 뭐가 추가된다? 환경성 검토, 광역이 없던 뭐요? 적성평가나 취약성 분석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물론 이런 세 가지가 포함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미 과거에 이런 행위를 했든지 다른 법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행해진 경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항들이 경미한 경우에는 때로는 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생략하는지는 여러분들 지금 궁금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3월 달에 정리하면 돼요. 이거는. 일단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기초조사를 해서 자료를 모아요. 그러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는데 좀 전에 배웠던 구속력이 없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요. 주민 의견을 들을 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죠? 관리계에서 주민 의견 들을 때는 14일 이상을 열람을 시켜줍니다. 공청이 아닙니다. 열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봐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 토지가 도로부지가 됐어. 내 토지가 주거지역이 됐어. 내 토지가 고도주가 됐어. 내 토지가 개발제한국이 됐어. 그러면 내 토지가 구속력을 받아 안 받아? 받죠. 받죠. 그래서 14일 이상을 개별적으로 열람을 시켜줘요. 그러면 열람 기간 안에 가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결과 통보해준다 안 해준다?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열람한다는 게 나와요. 실제 보면 일간신문에 열람한다라고 공고문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36번지부터 140번지 토지가 도로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종로구청 도시계획과에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와서 열람하세요라고 공고문이 딱 나와요. 그러면 136번지부터 140번지까지 소유자들이 종로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열람을 해보니까 내 토지가 도로부지가 됐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거든. 근데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야
그 잘못된 거 아이가?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의견을 냈죠. 의견을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줘야 되나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겠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직접 열람을 해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합니다. 이게 왜 직접 하냐면 구속력이 많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견이 타당할 때는 반영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의회는 당연히 특광시 군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광시 군 의회로부터 의견을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봐요.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에 포함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모아요. 그 다음에 열람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들어가지고 관리기관이 뭐 된다? 입안이 됩니다. 야가, 싹 다가. 그 입안한 것을 결정권자한테 공을 던지면 결정권자가 검토해서 결정할 때 모르면 시도 대도시일 때는 지방라인을 타고 국장일 때는 세 가지 짱깨시 세 가지에 대해서 국장이 결정할 때는 중앙라인을 타면서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누굽니까? 행정청 싹 다죠. 행정청 싹 다. 그런데 관리계획은요,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뭐 할 수 있냐면요, 제안할 수가 있어요. 제안. 뭐 할 수 있다고요? 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제안.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이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습니까? 제안할 수 있습니까? 제안할 수 있지. 입안하는 거는. 입안은 누가 하냐면 행정청 싹 다가 행정청이 해야 돼요. 주민들은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제안할 수 있어요. 자, 봐요. 여러분, 국민들이 법률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지역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입법 청원을 할 수는 있어 없어? 있죠. 지역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넣을 수는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치가.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할 수는 없고, 입안은 안 돼. 입안은 안 되는데 역시 많이 났어요. 주민이 입안 못 합니다. 입안은 못 하는데 입안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고, 관리계획은 매년 출제합니다. 한 개 또는 두 문제가. 두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관리계획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게 주민의 입안 제한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니까. 공법은 규제법이거든요. 규제법. 행위제한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법은 거의 99%가 규제법인데 우리 공법 체간에 약 1% 정도, 2% 정도가 규제가 아니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뭐 하는 경우에 있더라? 구제해주는 제도가 약 규제하는 게 98%. 권리 구제해주는 게 몇 프로? 2% 정도 있어요, 제도가. 그래서 권리 구제는요, 웬만하면 시험에 온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이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출제를 누가 합니까? 출제를 공무원이 합니까? 대학 교수가 합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하거든요. 대학에 있는 학자들은 규제를 연구할까요? 권리 구제를 연구할까요? 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규제를 연구할까? 권리 구제를 연구할까? 권리 구제를 연구하지 규제를 연구하는 거죠. 규제는 누가 합니까? 행정청이 규제한다니까요. 그 행정청이 했던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진 않을까라고 연구하는 게 바로 학자의 업무거든. 그 학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연구했던 것들이 책에 있는 거야. 그럼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주민의 입안 제한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 많이 냅니다, 이거.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왔고, 3년 연속 지금 출제하고 있어요. 주민의 입안을 막을 수 있다고요? 제한할 수 있는. 입안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관리계획 6가지 전부 다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이 중에서 일부만 제한합니다, 일부. 자, 뭐를 제한할 수 있냐면요, 4개인데, 첫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 도로 좀 설치해도, 공원 좀 만들어도, 라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요, 나중에 배울 건데, 어딘가를 개발할 때 좀 이쁘게 개발하는 걸 지구 단위로 불러요.
이쁘게 개발하는 거. 여러분, 분당도 신도시죠. 일산도 신도시죠. 어디가 이쁩니까, 도시가? 분당이 이쁘죠. 그걸 공법적으로 표현하면, 울법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적으로 표현할 때는 분당이 좀 폼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법적으로 표현하면 분당이 지구 단위 계획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죠? 서울의 삼성동 코엑스에 가면 코엑스 근처도 상업지역이거든요. 근데 삼성동 코엑스 근처의 상업지역하고 우리 학원 근처의 상업지역하고 어디가 폼나요? 서울의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상업지역이 더 폼나잖아. 그걸 사실적으로 포함하면 삼성동이 더 폼나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법적으로 표현하면 삼성동이 서울의 삼성동 코엑스 근처가 지구 단위 계획이 더 잘 만들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뭘 제한할 수 있다?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해달라고. 즉 여기를 어차피 개발할 것 같으면 좀 이쁘게 개발해도 라고 제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도지구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있거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라고 있는데, 산업유통개발을, 산업과 유통개발을 진행하니까 그 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도 하고 유통 업무를 갖다가 개발을 갖다가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런 공장, 이런 산업들을 좀 유치를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어떤 지역에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용도지구가 여러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 바람에 행위전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그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나로 통일해달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입안을 말할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는데, 외우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외우시면 되면 기지산업지구 이렇게 해요. 기지산업지구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랍니다. 뭐라고요? 기지산업지구. 외우지 마. 듣기만 들으면 돼. 그러면 3월달이면 자동으로 다 외우게 돼 있어. 이거는 자꾸 들으면 돼요. 처음 들을 때는 이상한 말인데 자꾸 듣다 보면 따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데, 공법 요 책 전체 다를 갖다가 이해를 시킬 거는 이해해서 암기시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해는 됐는데 암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두 문자를 다 따들어가지고 머릿속에 다 넣어드릴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페이스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시 합니다. 주민이 입안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주민이 입안할 수는 없어. 없어. 안 돼. 근데 입안은 뭐 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어. 다 제한할 수는 있어, 없어? 없어. 네 가지만 제한한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기지산업지구에 대해서만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한합니다. 제한하는데 봐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도로 좀 설치해 주세요.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제안하는데 그 지역 주민이, 이 동네 지역 주민이 5,000명이 살고 있다니까요. 5,000명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입안을 제안하는 거야. 자기 집 바로 옆에. 네? 자,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4,999명은 그 도로가 설치되면 시끄럽고 소음 분진 때문에 싫어. 반대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혼자서 입안을 제안했잖아. 입안권자에게, 행정청에게. 그럼 입안권자는 갑 혼자서 제안한 서류를 검토를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그렇죠. 이 사람이 했던 제안을 받아들이면요, 나머지 반대한 사람들이 또 제안할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요즘은 SNS, 각종 인터넷의 발달로요,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요, 5천만 명이 반대합니다. 2,500만 명이 반대하고 2,500명이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내용들이 일관되게 갈 수가 없이 반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오죠. 그게 최근의 특성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잘 돌아간다는 반증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안 나와서 안 나왔죠. 그럼 반대를 안 했겠습니까? 옛날에는 했겠죠. 근데 묻혀버렸단 말이다. 그럼 묻히든지 아니면 그걸 눌려가지고 안 나게 하든지.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다 해요. 초등학생하고 초1하고 장관하고 익명으로 인터넷상으로 대화를 나눴어.
그러면 장관이 박살날 수 있어 없어? 있죠. 아니 초등학교 1학년하고 장관하고 정책적으로 대화를 나누면 말이 안 되는데 인터넷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장관이 막 이야기했거든요. 초등학생이 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관 바로 기절해집니다. 아니 인터넷상으로 SNS상으로 그러면 그게 지금 현실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죠?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혼자서 제안했을 때 그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일정 수의 동의가 필요하더라 안 필요하더라? 필요하죠. 그래서 제안할 때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한 제안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얼마?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입안을 제안하면 그에 대해서 제안서를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신문고에다가 청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 청원을 검토하려고 그러면 일정 숫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몇